오늘은 1971년에 일본에서 생산된 올드 야마하 FG110 모델의 넥 리셋 작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오래된 기타들 중에서 관리가 잘 안된 기타들은 대부분 넥각이 올라와서 줄 높이가 높아지는데요. 줄 높이가 너무 높으면 소리는 풍성하고 성량은 커지는데 운지가 쉽지 않습니다. 10년째 기타를 치고 있는 저 역시 줄 높이가 높은 기타는 손이 안 가요. 줄 높이 측정 결과 12플랫 6번 줄 기준 4mm 정도 나오네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줄 높이는 2.2에서 2.4mm입니다. 이번 넥 리셋 작업은 12프렛 6번 줄 기준 2.3mm 줄 높이에 적당한 새들 여유를 목표로 삼겠습니다. 넥 리셋의 작업 순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번부터 8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넥 리셋의 핵심 도구 스팀 청소기를 소개합니다. 제기 청소할 때만 쓸 줄 알았더만 이래 또 요긴하게 쓰이네요. 전원을 켜고 일단 스팀 한번 뿜어 보겠습니다. 강력하게 스팀이 잘 나오네요. 나중에 쓸 낀께 일단 옆에 제끼 놓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5프렛 쇳대를 뽑아 줘야 되는데요. 그냥 바로 뽑으면 지판 나무가 같이 뜯기기 때문에 오일을 듬뿍 먹이고 열도 먹여서 뽑아줘야 지판 손상 없이 뽑을 수가 있어요. 쇳대 가장자리부터 조심스럽게 뽑아주면 됩니다. 오일은 레몬 오일을 사용했고요. 열을 가하는 건 다림이나 인두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열을 가해주고 깔끔하게 뽑힌 게 보이시나요? 다음 순서는 바디와 지판이 붙은 부분 분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바디와 지판 사이에 접착제가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해줘서 분리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열을 가해줄 최고의 연장은 다림이죠. 요즘에는 대부분 목공 본드로 접합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대부분 악교라고 하는 천연 접착제로 접합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드 글루라고도 하죠. 하이드 글루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쯤 마무리 작업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판 분리 작업을 할 때는 충분한 열을 가해준 뒤에 가장자리부터 조심스럽게 헤라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줍니다. 분리가 되어져야 할 범위는 좀 전에 뽑아낸 15프렛 쇳대 근처까지가 되겠습니다. 너무 깊이 분리시키다 보면 지판과 넥까지 분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넥과 분리된 지판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열이 가해지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운드홀에 손을 넣어서 지판 아래 부분까지 따끈한 열기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깊이만큼 분리가 잘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15프렛 쇳대 제거한 부분에 드릴로 구멍을 뚫습니다. 이 구멍으로 스팀이 통과하면서 도브테일 내부에 하이드 글루를 녹일 겁니다. 구멍을 뚫는 길이 사이즈는 1.8mm를 사용했고요. 뚫는 깊이는 통상적으로 3에서 4cm 정도 뚫으면 충분합니다. 구멍을 뚫을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을 정방향으로 바로 뚫는 것이 아니라 역회전으로 나무를 갈아서 나무가 뜯어지지 않도록 깔끔한 흠집을 내준 후에 다시 정방향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정회전으로 뚫다가 지판 좀 뜯어먹어 봤습니다. 제가 뚫는 각도는 아주 살짝 헤드 쪽을 향해서 뚫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도브테일 빈 공간으로 멋지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시는 분은 이것조차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작업일 수 있습니다. 구멍을 다 뚫은 후에는 서로 관통이 되도록 잘 뚫렸는지 스팀을 한번 쏴봅니다. 반대쪽 구멍으로 스팀이 나오는 게 확인되면 본격적으로 넥 분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스팀 작업을 할 때 뜨거운 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며 튀게 됩니다. 기타 피니쉬에 뜨거운 물이 닿게 되면 손상이 가기 때문에 물 흡수가 잘 되는 수건이나 융으로 기타 표면 보호를 잘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넥힐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면 따뜻해져 오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디와 넥을 따로 잡고 좌우로 흔들어주면 살짝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분리가 많이 진행됐다는 증거인데요. 하지만 쉽게 분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조바심 갖지 마시고 계속 스팀을 쏴주면서 좌우로 흔들어 줍니다. 좌우로 흔드는 영상은 제 머리로 화면을 다 막아버려서, 그리고 넥 분리하는 연장으로 넥 힐부를 위로 당겨주면 넥이 어느 순간 슝 하고 분리가 됩니다. 꽤나 깔끔하게 분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도브테일 부분과 지판 접합 부분 정리정돈을 해줍니다. 심하게 뜯겨진 부분은 복원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붙어있는 본드와 거친 표면은 모두 제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야 넥각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까만색 플라스틱 재질의 바인딩에 변형이 생겨서 그 부분을 잘라내고 까만색 나무인 에보니로 바인딩 끊어진 부위를 수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작업들이 아주 많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더 완벽한 리페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봅니다. 허용 오차범위 0.05mm의 손기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손이 멀쩡하게 잘 작동하기에 이런 작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목공 본드로 이쁘게 잘 붙여줍니다. 붙을 때까지 1시간 동안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넥 리셋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작업입니다. 넥각을 맞추는 작업인데요. 넥힐 부분을 1mm 갈아내면 브릿지 부분이 대략 3mm가량 올라가게 됩니다. 넥힐 부분 방향으로 갈아내는 작업인데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자면 지판 쪽은 0%가 갈리고 넥힐 쪽은 100%가 갈리겠죠. 그래서 헤드 부분이 뒤로 젖혀지면서 넥각이 내려가게 됩니다. 아주 정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숨도 쉬지 않고 작업을 죄송합니다. 숨 안 쉬면 죽습니다. 이 작업의 난이도는 꽤나 높은 편입니다. 감각적으로 힘을 어떻게 주고 사포를 당기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포인트와 갈리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 감각을 말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한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자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끌로 안쪽 면을 깊게 미리 파놓으면 1000번 사포질을 해야 하는 것을 100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넥각이 적당하게 내려갔는지 확인하면서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높은 새들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낮은 줄높이 세팅도 높은 줄높이 세팅도 가능한 스탠다드한 중간값이 가장 좋습니다. 적당한 각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넥각 조절이 마무리되면 넥과 브릿지의 중심이 일치하는지 확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비대칭의 형태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넥각도 센터도 완벽에 가깝습니다.
넥각을 내려주면 상대적으로 바디부 지판이 아래로 꺼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지판 아랫부분에 꺼진 만큼의 공간에 나무를 가공해서 덧대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면 보기도 좋고 연주감도 좋은 상태가 됩니다. 가공한 나무판을 이쁘게 잘 붙여줍니다. 이제 넥 리셋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도그테일 조인트 부분이 틈 없이 단단하게 끼워질 수 있도록 나무를 덧대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하이드 글루로 접합되었던 넥을 분리하고 세팅한 후에 다시 접합할 때는 하이드 글루로 접합을 해주는 게 소리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이드 글루로 접합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이드 글루 접착제를 만드는 방법은 60도 온도를 유지하고 하이드 글루와 소량의 물을 섞어서 녹이면 접착제가 완성됩니다. 차가워지면 즉시 젤 형태가 되면서 접착이 용이하지 못한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접착력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거나 접착할 표면을 따뜻하게 만든 후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착제를 도포한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클램핑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드 글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포털 사이트에 직접 검색해 보시면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동물성 접착제가 무슨 접착력이 있을까 의심했지만 시험삼아 나무와 나무를 붙였다가 하루 지나서 뜯어봤더니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를 찢으면서 떨어질 만큼 단단하게 붙는 걸 확인했습니다. 넥 리셋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속편 리플렛을 기대해주세요. 리플렛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